지금 소개해 드릴 거는 설계가 가능한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에서도 가능하고요. 처음에 저도 스마트폰에서 사용을 하다가 화면이 너무 작아서 유료 버전까지 구매했다가 다시 컴퓨터 쪽에 프로그램을 구입한 사례인데요. 2번 구입해도 좋을 만큼 많은 효용성을 가져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처음 화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 여러가지 샘플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든 하우스를 제가 연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평면도로 보여주게 됩니다. 수치 같은 게 다 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거 어느 정도 크기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굉장히 쉽게 구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거실이겠죠. 거실 부분을 이렇게 따로 띄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해버릴 수도 있고요,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개개별의 화장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이렇게 조금씩 사이즈를 조절해 나갈 수도 있고요. 지워버리거나 추가하는 것도 굉장히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인면 기능이 굉장히 강한데요. 오른쪽 상단에 3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작업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설계가 목적인데, 인테리어도 감안을 한 상태에서 설계가 들어가면은 훨씬 디테일한 설계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방 위에 상부장이 나는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하면은 상부장을 조금 늘려볼게요. 옆에 있는 것까지 파먹지 않게 조절을 해준 다음에 다시 3D에 가서 봐주면 주방에 상부장이 많이 들었죠. 거기에 따라서 이 단을 맞춘다거나 이 싱크대를 좀 밀어서 여러가지 작업이 굉장히 편하게 돼 있어서 이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럼 제가 저희 집 설계하는 거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 평면을 잡는 부분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는 약 18평 정도를 지금 지을 생각이에요. 왜 그렇게 짓느냐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릴게요. 18평을 짓기 위해서는 위에 원본이라고 보이시죠? 원본을 클릭하고 이렇게 사각형을, 저희는 땅이 조금 가로로 긴 땅이어서 그 땅에 맞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8평이면 곱하기 3.3을 하면은 58점 몇이 나오나요? 대략 잡아놓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나중에 한 번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가로가 너무 길고 세로가 좀 좁네요. 그러면은 가로를 좀 줄이고 세로를 조금 더 늘릴게요. 6m 정도까지 가볼까요? 그랬을 때 크기는 58.3. 정확한 크기는 일단 레이아웃을 잡아놓은 다음에 조정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크게 고려해야 될 게 방은 작게, 거실은 크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방을 그려 넣어야 되는데요. 항상 방을 그려 넣을 때는, 주방을 만들 때는, 화장실을 만들 때는, 드레스룸도 마찬가지고요. 원본을 통해서 방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이 방을 통째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포함해서 문짝, 창문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 다음에 좀 대략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여기가 화장실이었으면 좋겠어요. 남쪽에 채광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남쪽에는 가능하면은 거실, 주방을 빼고는 아무것도 배치하지 않는 플랜을 했거든요. 그런 다음에 북쪽에다가 현관을 또 놔주고요. 현관은 너무 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정도? 우선은
대략적인 크기만 잡아 놓겠습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크기가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주방도 이 정도. 우리 집 보니까 한 2m, 3m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쪽 좀 길게 줄까요? 여기를 한 2m 정도? 거실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면 안 되니까 이 정도로 잡아 놓겠습니다. 2m에 2.8m 정도. 자, 이게 적당한 크기인지 알아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안에 이제 물품을 채워보면 알게 돼요. 일단 안방부터 갈게요. 지금 주방이 너무 작아졌거든요. 물론 여기서 주방이 거실과 터지겠지만 그걸 감안한다 해도 지금 방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방은 딱 잠자는 공간으로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저희 가족의 패턴이 그래서요. 방에서는 뭔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정말 잠만 자는 공간. 그래서 퀸 사이즈 침대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물품을 누르고 여기서 마스터 침실을 누르고 침대 모양이죠. 그 다음에 침대들을 이렇게 보면은 적당한 사이즈에 우리가 보통 쓰는 퀸 사이즈가 뭐 이 정도 되나요? 2.16에 2.24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놈을 한번 안방에 놔둬 볼게요. 이렇게 동쪽으로 머리를 넣게 하고 약간 내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스냅이 걸려가지고 옆에 뭐가 작은 게 뭐가 달려 있네요. 할 수 없이 돌려서 밀착을 하려고 하는데 날개가 또 있네요. 얘는 가차없이 삭제. 다른 애들을 크기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서 돋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곳에서 입체 모형을 다시 또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얘도 퀸 사이즈 가까운 것 같으니까요. 일단 한번 놔볼게요. 굉장히 덩치가 커 보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침대를 놔둔다고 가정을 하고 안방이니까 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도 물품에서 침대방에서 보면 이런 장이 있거든요. 이런 장을 놔두겠습니다. 하나 놔두고 하나를 더 추가해도 되고 아니면 얘를 늘려도 되는데 저는 늘려버릴게요. 대략적인 느낌만 알면 되니까요. 그런 다음에 입면을 한번 봐볼게요. 입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눌러서 잡아 끌고 왼쪽 버튼으로 각을 조정하고 다시 또 휠을 눌러서 조금씩 센터를 맞춘 다음에 휠을 돌려서 이렇게 줌인. 아직 창문이 없어서 좀 답답한 모습인데 우리 가족한테 이 정도면은 충분하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들어올 문이 안 생기겠는데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키텍처에 문이 있거든요. 문을 눌러서 첫 번째 있는 게 90 사이즈짜리 문이네요.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간섭이 생기네요. 방법이 없습니다. 화장실을 줄이는 수밖에는요. 이럴 때는 다시 정확한 작업을 위해서 2D를 놓고 이렇게 올려줍니다. 다시 침대를 좀 밑으로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문의 위치를 하고 침대 쪽으로 알리는 것보다는 장 쪽으로 알리는 게 낫겠죠? 미러를 통해서 문의 위치까지, 문이 열리는 방향까지 정확하게 잡아주고 다시 입면을 확인해 봅니다. 일단은 이 정도에서 타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이런 남는 공간이라든가 뭔가의 공간 이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대략적인 레이아웃을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이 정도로 놔두고 다시 이제 투지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한번 만져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 150에 330 정도면은 화장실 크기가 적당한지 아니면은 남을지 아니면은 좁을지. 물품으로 들어가서 욕조 모양을 누르면은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변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변기가 아니라 비데입니다. 외국 가보면 이렇게 비데가 따로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변기 옆에. 그래서 변기가 어딨니? 변기가 더 아래에 있을까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에 변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집에 있는 화장실의 변기를 사이즈를 한 번도 안 재봐서 어느 게 적당할지 모르겠는데 요 중에서 하나 고르라니까 이 정도가 아마 적당한 사이즈인가 봐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좀 큰 놈으로 한번 갖다 놔볼게요. 나중에 화장실에 있는 변기를 실측을 해서 이 친구가 너무 과하면 조금 더 얇은 놈으로 바꿔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샤워부스를 넣는데 샤워부스는 1m짜리나 80, 90 뭐 그렇게 있네요. 1m짜리도 있고 근데 90cm 정도면은 샤워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샤워부스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진 않겠죠. 보통 우리 내 욕실에는 부스보다는 이렇게 세면대에 칸막이가 하나 있는 정도로, 그래서 이쪽으로 통행이 이루어지는 그런 화장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이 너무 넓네요. 네, 너무 넓어요. 세면대와 샤워부스의 거리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기 유리벽이 아마 쳐지겠죠. 그다음에 변기도 이 정도까지만 있어도 아마 20에서 30cm 정도만 떨어져도 충분히 여유로울 것 같으니까요. 이 벽을 한번 밀어볼까요? 같이 가버렸으니까 다시 빼주고 정확하게 위치를 시키기 위해서 투지로 바꿔봤습니다. 약간 샤워부스 쪽으로 붙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휴지거리가 붙으면 좋겠는데 휴지거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우선은 수건거리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걸어주고요. 그리고 휴지거리가 여기 있네요. 휴지거리도 여기다 붙여주겠습니다. 서스리드로 확인해볼까요? 우와, 욕실이 대략 이 정도 사이즈로 이루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이 공간이 좀 애매해져 버렸죠?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집이 이런 형태가 되면 거실은 반드시 쓰는데 외부 공간에 기역자 꺾임이 생겼어요. 일자 꺾임이 생겨서 약간 건축을 할 때 비용도 좀 추가가 될 것 같고 단열에도 약간 취약성이 생길 것 같네요. 제가 되돌리기를 했을 때 더 이상 안 되네라고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꽤 많은 횟수의 되돌리기가 가능한가 봐요. 장도 비율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방이 너무 좁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일단은 방하고 욕실은 이 정도 사이즈로 놔둬볼게요. 침대를 놨을 때 너무 꽉 차서 침대를 들여놓는 것도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 안에서 생활했을 때 많이 답답할 것 같기도 하니까 뭔가 수정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방치고 너무 타이트하죠? 이거는 나중에 수정을 하기로 하고 욕실은 이 정도 사이즈면 좋은데요. 조금 더 좁아도 되겠습니다. 욕실은 조금 더 좁아도 괜찮겠습니다. 욕조를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면 방 면적이 약간 늘어나면서 너무 답답한 방은 아닌 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는 현관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현관은 문이 생명이죠. 문은 아까 아키텍처에 있었으니까 아키텍처에서 현관문 비슷해 보이는 애로 레드 빈티지 현관문, 젓갈색 현관문, 나무로 만든 현관문. 현관문 중에 양쪽으로 살짝 개폐가 되는 거면 더 좋겠죠. 가구 같은 게 들어오기가 편하게.
이런 애를 하나 놔주고, 그 다음에 현관을 통해서 들어오면은 서면동 중문이 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굉장히 경량에 단열성도 뛰어난 중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건 너무 커 보이는데 요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좀 디자인이 안 예쁘네요. 그래도 약간 줄여서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모든 이동은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원래는 마지막에 하는데 이 문 색상이 마음에 안 들면은 텍스처를 가져서 페인트 칠을 해버리시면 돼요. 검은색으로 저는 프레임을 맞출게요. 그건 마지막에 상해가 다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얍. 얍. 오른쪽 문이 잘 안 바뀌네요. 얍. 왜 안 먹지? 먹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 색깔을 놔둬보고요. 거실 도배를 순식간에 마쳤습니다. 이 공간을 제가 비워놓은 이유는 나중에 계단을 만들 수도 있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일단은 주방 쪽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벽을 감춰볼게요. 지우지는 않고 이 벽도 감춰 놓을게요. 그럼 벽은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공간이 이제 주방이 됐어요. 벽지 색깔도 다르죠? 그래서 이제 물품을 갖다 놓을 건데요. 주방 같은 경우도 여기 레인지 같이 보이는 데를 놔둬서 여기에서 마음에 드시는 물건들을 마구마구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창문을 이제부터 달아볼게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막 갖다 놔볼게요. 너무 기네요. 얘는 더 짧은 건가? 이 정도가 알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창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네요. 저는 얘는 지우고 이 프레임이 하나밖에 없는 이 창을 여기다 놔둘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창을 하나를 더 놔둘 건데 또 찾으려면은 힘들거든요. 아키텍처여서. 그러니까 얘를 쉽게 복사를 하려면은 얘를 선택한 다음에 복사를 눌러서 밑에 나오는 애를 그대로 가지고 끌어놓으면은 복사가 돼서 이게 창문을 나란히 달 수가 있어요. 뭔가 창이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얘가 너무 깔끔해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놔둘게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이제 거실하고 주방이 보여지니까 거실에 창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를 고르고 그 사이즈가 잘 모르겠는데 250에 200에 239 큰 창 아닌가요? 작은 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 잘 적용이 안 될 때는 2D로 올라가서 2D에서 이렇게 넣어보시면 딱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3D로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런 창이군요. 저희가 원하는 건 이런 창이 아니라 발코니로처럼 바로 나갈 수 있는 거실 창이어서 얘는 지우고 다시 창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얘가 좀 큰 애인가요? 이런 창입니다. 이런 창이에요. 이런 창. 일단 창호를 2개를 놔두는데 중간에 벽이 보기 싫으니까 비율을 통해서 조정을 해볼게요. 짜자잔. 얘도 비율을 통해서 짜잔. 지금은 대략 맞추고 있어요.
창호를 두 개를 붙여서 시공하는 게 난지 아니면 가운데에 공간을 띄워놓고 시공을 하는 게 나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설계사한테 물어보고 설계사가 추천하는 대로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덧 여기 창이 잘못 들어갔네요. 나쁘지 않은데요. 이렇게 우연히 제 실수죠. 실수를 통해서 설계가 된 부분들이 아이디어를 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너무 크지 않게, 그리고 여기는 단열이 여기 단열이 필요한 창이네요. 비용이 좀 들긴 하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현관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주방을 볼 수 있다는 거. 남자들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은 그게 싫을 수 있어요. 주방은 조금 은밀한 곳, 나만의 공간. 그래서 이 창은 없애겠습니다. 네, 없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거실과 주방의 크기는 이 정도가 될 거고요. 왜 그렇게 눈높이가 높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방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문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사람 키 높이에 맞춰서 안으로 쏙 들어가게 됩니다. 아까는 공중으로 되어 있던 거고요. 지금은 백문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해놨는데도 어느 정도 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이래서 주방의 위치는 이 정도면 좋겠고, 가구들을 배치를 해봤더니 약간 더 이쪽으로 가구가 더 배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거실 창이 가려지게 되니 거실 창을 옮겼으면 좋겠다라든가, 창의 높이라든가 냉장고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정해서 설계를 해두면 나중에 실제로 건물이 일어섰을 때, 생겼을 때 많은 부분을 수정할 필요 없이 그대로 가구를 배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설계사에게 전적으로 설계를 저희는 맡기잖아요. 왜냐면 집은 보통 처음 지으니까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설계사분들에게 뭐 삶의 패턴이라든가 뭐 방은 몇 개가 필요하고 화장실은 몇 개가 필요하고 간단한 정보를 주어지면은 그 주어진 정보에 의해서 설계하는 분들이 이제 설계를 들어가고 저희가 거기에서 설계를 크게 건드리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으로 기본적인 설계만 좀 해놓는다면은 설계팀에게, 설계사에게 도면을 작업을 의뢰할 때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도면을 의뢰할 수가 있어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시행착오도 많이 적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내 집에 대한 기본적인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살 집이기 때문에 내 동선과 내 라이프 스타일에 가장 알맞는 집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와 그리고 같이 살 우리 가족하고 함께 이런 설계 작업을 하면서 우리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고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만들어 놓고요. 벌써 거실이 꽤 예쁘게 꾸며졌습니다. 벽지 색깔도 뭐 나쁘지 않네요. 바닥 색깔도 괜찮은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사람을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은 크기 가늠이 쉬워지거든요. 우리 와이프입니다. 안녕. 이게 저예요. 멋있죠? 배가 참 날씬하네요.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 아이들도 한번 놔볼까요? 우리는 아들이 1명, 2명, 아들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아들만 셋이거든요. 아들을 빌려올 수가 없네요. 딸을 하나 빌려와야겠네요. 큰딸. 자, 이렇게 5가족이 살게 될 18평 정도 되는 집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 집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꿔보도록 할게요. 2층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